안녕하세요. 이로운 보험금 청구 생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양측 난소 절제한 경우에 납입 면제하고 50% 이상 후유장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에서 분쟁이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로운 손해사정사고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고요. 항상 여러분들 보험 소비자 쪽에서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오늘 또 유익한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양측 난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성에게만 있는 기관이겠죠. 그래서 남성이라고 한다면 양측 고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측에 이렇게 난소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난관이 있고요. 자궁하고 이제 통해져 있는 이렇게 난소 난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여성 생식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소나 난관을 이제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측 난소를 잃게 된다는 거는 그 남성들이 고환을 잃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생식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는 기능을 이제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도 이제 그 끊기는 폐경이 된다고 우리가 주로 이제 월경하고 표현해가지고 폐경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 생식 기능이 있는 거라 가지고 이제 높은 후유장애 진단금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는 이런 기관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러한 난소 절제술은 어쩔 때 시행을 할까요? 물론 난소의 질환이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질환이라고 한다면 난소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소암일 때도 양측 난소, 난관, 그다음에 자궁까지 절제를 보통 하게 되고, 자궁암이 심한 경우에도 뭐 자궁암이 아주 초기가 아닌 경우에는 자궁 내막까지 이렇게 내부까지 자궁 체부까지 된 경우에는 림프절이나 난소 난관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난소 낭종이 있을 거고, 낭종은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기능성 낭종하고 진짜 질병적 낭종이 있는데, 양성 낭종이냐 봐서 여기 이제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형종, 장액성 낭종. 그래서 이제 기형종은 그냥 단순히 물혹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물질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안 좋은 질환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되고, 장액성 낭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찐덕찐덕한 그 점액성, 장액성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런 낭종들도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종이라 그래가지고 자궁 내막 안에만 있어야 되는 어떤 물질이 자궁 내막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복막이라든가 지금 난소 난관에도 해서 이렇게 막 종양을 일으켜요. 그래서 난소 낭종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검사를 실제로 떼어봐갖고 해보면 자궁 내막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엔도메트리오시스라 그래가지고 자궁 내막 안에 있어야 되는 물질들이 거기에 막 속해져 있는 그런 종양들은 계속적으로 이 호르몬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 번 또 잘라내도 또 생기고 이런 좀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궁 내막종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능성 낭종의 경우에는 그냥 기능적으로 매달 그 낭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된다던가 그래가지고 다낭성으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뭐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뭐 너무 심한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다음 달에 없어진다거나 이런 기능성 낭종들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낭종인 경우에는 뭐 센치가 뭐 이제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의의가 없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에 임신이 돼서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다른 복강으로 퍼져가지고 뭐 이럴 때는 양측 난소까지 절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부득이하게 한쪽 난소를 절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낭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도 이제 근데 임상적 의의는 크게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배를 누르다 보니까 뭐 빈뇨, 방광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낭종이 그 성교할 때 이제 통증을 일으켜가지고 그럴 때 너무 아파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그 성교를 할 때 실제로 또 막 그 낭종이 막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꼬이거나 터지기도 하고 정말 실제로 터져가지고 복강 내 출혈을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낭종이어가지고 어떤 물주머니, 주머니 같은 걸로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에 막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소, 낭종이 있는 경우에 임신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위험하니까, 그냥 자연분만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서 난소, 낭종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터지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뭐 통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꼬이거나 터져가지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증상이 막 있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놔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암인 경우에 진짜 터져가지고 퍼져가지고, 이제 신경을 건드린 경우가 아니면 뭐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연히 검사를 했을 때 초음파 검사나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커지는 걸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우리 보험약관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양측 난소를 절제했을 때 흉복부 장기의 뚜렷한 장애에 해당해요. 그래서 50%,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한 금액에서 50%를 주게 되는데 양측 난소를 잃었을 때 여성의 경우는 난소고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을 잃었을 때 50% 후유장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0% 후유장애가 되면 그럼 어떤 혜택이 있냐? 대부분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보험료 납입 면제가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보험, 종신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보험들을 가입했을 때 내가 납입 기간을 20년, 뭐 30년으로 해놨다. 그러면 오늘까지만 이제 난소 절제한 날로부터의 다음 달부터는 납입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완전히 면제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 만기 환급금도 근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을 내지 않는 거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내지 않은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보험금의 형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납입 면제가 만약에 보험기간이 긴데 내가 납입한 날짜가 얼마 안 됐으면 굉장히 큰 금액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죠. 몇 천만 원 단위의 돈을. 그래서 보장이 유지되면서 만기 환급금은 지급이 되는 어떤 유익한 그 보장제도다. 그 다음에 50% 후유장애 소득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50%, 100% 중에서 50%를 넘어가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다른 50%뭐 팔다리의 장애에서 50% 넘어가면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난소의 절제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식기관을 잃게 되는 거니까 생식 기능을 잃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장애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보상 자금이나 생활비를 주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상품들에서 굉장히 많고요. 고액으로 정액을 지급을 하죠. 뭐 1억이나 2억. 그다음에 이제 가입 금액마다 본인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50% 이상 후유장애, 그다음에 80% 이상 후유장애 이렇게 이제 주로 질병이나 상해나 각각 나누어 가지고 이제 보장이 되는데 이건 대부분 질병으로 양측 난소를 절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에서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50% 후유장애는 질병하고 외상을 상관없이 또 구분해 놓는 구분하지 않은 약관들이 많아가지고 50% 이상은 소득보상자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소득이 급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로 지급하는 거. 그래서 고액으로 일시금으로 정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연금 형태로 해가지고 일시금을 뭐 1억을 5년 지급한다던가 10년 지급한다던가 20년. 그래서 일시금으로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정 이자율을 공제하고서 이제 지급을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되는 연금 형태의 그 보장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험금이 커질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본 거는 지금 10억까지 있었어가지고요. 그런 10억 정도 되는 보험금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제 첨예하게 다퉈가지고 주기가 어려운 거죠. 보험금이, 보장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분쟁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분쟁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주로 많은 게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한테 이게 예방적으로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한쪽 난소에만 있었는데 양측 난소를 반드시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난소가 남아있으면 다 생식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 난소가 반드시 절제가 돼야 돼요. 근데 한쪽 난소에는 질환이 있었는데 한쪽 난소는 그냥 선생님이 이제 폐경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호르몬이 불균형이 있으면 난소암 예방 차원에서 떼어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폐경기 전후에서는 또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질환들이 여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궁 근종이라든가 자궁 낭종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방적 목적 그리고 특히나 암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동의를 하시고 예방적 절제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질병에 가입 전에 질병 진단 확정돼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동일 질환 동일 수술만 보장이 가능하다. 직접 치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일 질환에 대한 동일 수술로서 직접적인 치료가 동일 질환에 직접적인 치료가 돼야 되고 동일 수술로서 인과관계, 그 질환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직접 치료와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실제로 직접 치료 그런 그 가입 전에 진단된 질병에 대한 직접 치료였냐,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게 동일 질환이었느냐, 그러면 이 직접 치료와 이 장애, 50%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이거를 첨예하게 다투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보시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도에 한 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 난소에는 난소 낭종이 있어갖고 치료적으로 절제했는데 이제 폐경을 앞둔 여성이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좌측 난소도 선생님이 절제하자 하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치의 의견도 예방 목적으로 이건 한 건 맞다. 치료가.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아무 병변이 없고 좌측 난소는 정상이었다. 이런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 질환, 동일 수술에 의한 직접 치료 목적, 그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례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보험회사가 이런 양측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16년에는 또 그 가합으로 이제 이 판결문에서는 또 중요한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난소암 그 환자인 경우에는 또 지급을 해야 된다. 한쪽 난소에 암이 있었던 경우는 지급을 하자. 이때도 뭐 예방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암이라는 것이 옆으로 퍼질 수 있고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시행한 거다. 이런 주치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 케이스는 우측 난소에 있었지만 유착증으로 이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재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재발이 있다는 건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난소 낭종만 떼어낸 거예요. 난소는 떼어내지 않고. 근데 계속적으로 떼어내다 보니까 이게 서너 번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한 두 번 정도 수술을 했는데 계속 유착증이 심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끼리 들러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선생님이 가스 나오기 전에 빨리 운동을 막 이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장끼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복부 통증도 심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착만 박리하려고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착증이 이미 많이 와 있었다. 이 사람은 그 재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치의가 이거를 치료적으로 유착증을 제거하고 다음번 수술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 진단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치의 소견에 따라서 질병과 그 유착증도 하나의 질병으로 본 거죠. 그래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의 편을 들어줬던,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측 난소를 절제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 될 거는 2018년도에 4월 1일에 약관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 하도 이제 첨예하게 다루다 보니까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흉복부 비뇨 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폐경기 여성들한테 또 아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하거나 적출한 상태의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직접 결과로 인한 이 말이 이제 제가 아까 동일 질환, 동일 수술이어야 되고 직접 치료 목적이어야 되고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례에서도 그걸 다투기 때문에 그 약관상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분쟁이 되니까. 그래서 유의하셔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도 이 문제는 똑같이 다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방적으로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방적으로 그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어떻게 유의를 해야 되겠느냐. 양측 난소에 질환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한쪽 난소에만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자궁에만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질환이 어떤 경우에 한쪽은 질환이 없는 경우, 한쪽이라도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전문가에게 이게 진짜 왜냐면은 선생님이 아까처럼 유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트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만 진단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따질 때 아니 의무 기록을 다 보면 거기에 나와 있고 중요한 질환이 뭐 암이라든가 뭐 난소 종양이라든가 이런 거라서 중요한 것만 적어 놓는 거지 일일이 나머지는 그 환자 기록 상태에서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 난소에라도 그 질환이 없는 경우, 양측에 똑같은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가나 주치의 의견이나 소견을 미리 받아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측 난소에 실제로 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뭘로 보냐면 조직 검사 결과지로 봐요. 그래서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수술한 조직 검사 결과에 실제로 병변이 있었나 없었나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미리 선생님 소견을 받는다던가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의뢰받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제 다 거기는 똑같은 손해사정사가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소견서 양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치료 목적이냐 좌측 난소 우측 난소 딱 써있어서 치료 목적 예방 목적 이것만 그냥 체크하도록 하니까 선생님이 한쪽은 질환이 난소 낭종이 있었던 데는 치료 목적 이렇게 적었는데 한쪽은 그 예방 목적 이렇게 그냥 밑에 주치의가 이렇게 적어줘 버리셔가지고 나중에 더 큰 이제 교수님한테 새로 의견을 받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유착증이나 다른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그리고 이분은 또 과거에 아까 그 소송 판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과거에 지속적인 낭종이 있어가지고 이미 떼어내고 난소 낭종만 제거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수술이 어려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했다 이런 소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험금 청구를 다시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치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법원 판례에서도 주치의가 치료적으로 했느냐 예방 목적으로 했느냐. 그래서 주치의들이 수술 전에 그 환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폐경을 앞두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환자의 동의 없이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설명 없이 아직 난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의료사고가 되거든요. 그 의료법 의료사고에 해당을 해가지고 설명의무 위반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했던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예방적으로 떼어낸 거다. 환자 동의하시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견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예방적으로 떼어내겠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사인을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보험금 청구는 또 다시 한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하실 수는 없고 또 보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문가한테 미리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난소 절제 기술의 경우에는 주치 의견도 새로 받고 그 다음에 자세히 받고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더 이상 분쟁이 되셨을 때도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소견서에 선생님이 예방 목적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예방 목적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예방 안에 다 치료적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약관적으로 또 다투다 보니까 좀 이게 내용이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처럼 저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승소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처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좀 더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유의사항은 미리미리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그 보험금 청구를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난소 절제를 했는데 또 모르고 납입면제라든가 이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입면제 이런 게 있었나 모르고서는 또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잊지 마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한 내용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는 이로운 손해사정사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